수천 년 동안 이어진 중국의 역사에는 인간이라 부르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지혜를 가진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했고 때로는 단 한마디로 제국의 운명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가장 위험했던 5명의 천재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그 안에는 제갈량조차 감히 다가가지 못한 지혜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더 많은 숨겨진 역사를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중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영웅을 사랑했고 지혜로운 인물을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5사람은 단순한 지혜로운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초월한 통찰과 설명할 수 없는 능력으로 왕조의 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능력 이면에는 세상이 보지 못한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이야말로 오늘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깊게 세상을 흔든 존재, 노자입니다. 그는 눈처럼 하얀 머리로 태어났다고 전해지며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기형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혼이 세상에 내려온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린 노자는 말수가 적었고 세상을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을 관찰했고 그 안에서 흐름을 읽으려 했습니다. 노자의 사유는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인간은 자연을 거스르려 하는가? 당시의 사상가들이 법과 힘으로 세상을 조종하려고 할 때 노자는 흐름을 따르는 길을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삶, 자연스러운 행동,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움직임. 사람들은 그의 말이 단순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철학은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노자는 결국 조왕실의 기록을 관리하는 관리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소를 타고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길에는 이상한 평온이 감돌았고 이를 본 사람들은 그가 인간이 아닌 더 큰 세계의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국경에 이르렀을 때 한 관리가 그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부탁했습니다. 노자는 잠시 머물러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이 바로 도덕경입니다. 단지 몇 천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꿰뚫는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을 마친 그는 다시 길을 나섰고 이후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생몰 연대도, 무덤도, 마지막 행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1000년 넘게 동아시아를 지배했고 수많은 황제와 사상가들이 그의 말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껍질을 벗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노자가 남긴 그림자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노자가 남긴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흔든 인물. 귀국자입니다. 그는 이름보다도 그의 별칭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별칭은 세상의 바깥에 스스로를 숨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 병법, 권모술수, 풍수까지 그의 지식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그의 지식보다도 그의 통찰력이었습니다. 귀국자의 제자들은 거의 모두 시대를 뒤흔든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전쟁을 뒤집었고 어떤 이는 나라를 통째로 삼켰으며 어떤 이는 온 대륙의 정치 지형을 재편했습니다. 그 모든 흐름의 시작점에는 귀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보다 더 치열한 제자들을 통해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귀국자는 늘 말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혜 없는 자가 권력을 잡을 때라고. 그의 지혜는 단순한 영리함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과 흐름을 꿰뚫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마치 그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그런 귀국자의 존재는 제갈량조차 넘지 못한 벽이었고 그 지혜의 깊이는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귀국자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고
제자들조차 스승의 진짜 이름과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스승을 만날 때마다 그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착각인지 아니면 그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긴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은밀함은 귀국자를 더 신비롭고 더 무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시대의 수많은 전쟁 뒤에는 항상 귀국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그는 종종 제자에게 단 한 문장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바로 수만 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간이 아니라 운명을 조종하는 존재라 불렀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영웅들조차 그에게는 단지 흐르는 물살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귀국자의 지혜는 너무 날카로워서 때로는 제자들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보다 침묵을 더 믿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표정, 잡아채기 어려운 기류, 마음속의 흔들림, 그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은 종종 그 앞에 서면 갑자기 등을 식은땀이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꿰뚫리고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귀국자는 세상에 나서 공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바위 틈의 그림자 속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의 지혜가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라고. 그가 직접 세상에 나섰다면 천하가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숨기고 세계의 균형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역사의 뿌리에 깊게 박힌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평생을 기다림으로 채운 사람, 강태공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남들이 보기엔 아무런 재능도 성과도 없는 그저 그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을 알아볼 사람, 자신을 통해 천하를 뒤집을 군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 하나가 그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물림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고 관직을 얻기 위해 수십 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강태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가에서 미끼도 없는 낚싯대를 들이운 채 묵묵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하지만 강태공은 그 어떤 조롱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인연은 찾아왔습니다. 주 문왕이 말을 타고 강가를 지나가다 강태공을 발견한 것입니다. 문왕은 그의 눈빛을 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노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깊은 흐름을 읽는 자라는 것을.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태공을 자신의 곁으로 데려갔고 그날부터 둘의 운명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왕조의 태동이었습니다. 강태공은 문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란 칼과 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전투에서는 실제 싸움이 벌어지기도 전, 그는 적군의 사령관이 마음속으로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듯 적군은 싸움도 하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강태공은 왕조를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권력을 쫓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자 그는 조용히 물러나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천하를 손에 넣을 기회를 거부했는지. 그러나 강태공은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묶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지혜는 전쟁의 승리보다 더 깊은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제갈량과 비교하면 강태공의 지혜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제갈량이 한 시대를 빛낸 재상이었다면 강태공은 하나의 왕조를 열어 역사의 강물 자체를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불꽃이 아니라 흐름 그 자체였습니다. 기다림으로 천하를 얻고 내려놓음으로 평화를 지킨 사람. 이런 인물이기에 그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5기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인 장삼풍은 역사서에서도 전설에서도 정확한 실체를 찾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는 송에서원,
그리고 명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모두 거쳤지만 어느 한 왕조에도 자신을 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산속에서 태어나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품었다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또래와 달랐고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길었고 움직임보다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장산풍이 가장 두드러졌던 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직을 얻기 위해 공부했고 성공하기 위해 가문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장산풍은 세속의 성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욕망을 찢어내고 더 깊고 더 넓은 세계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관직을 제안받았음에도 단호히 거절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머문 곳은 무당산이었습니다. 구름이 허리춤에 걸리고 바람이 돌 사이를 스치면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나는 곳. 장산풍은 그곳에서 자연을 따라 움직이고 자연을 따라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뱀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독수리의 공격을 지켜보며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훗날 태극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장산풍은 독수리에게 쫓기던 한 마리의 뱀을 보았습니다. 독수리는 힘으로 짓누르고 뱀은 몸을 휘감으며 그 공격을 흘려보냈습니다. 장산풍은 그 장면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강한 힘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유연함은 끝없이 살아남는다는 진리였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태극권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장산풍이 만든 태극권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자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는 바람처럼 자연스러웠고 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마치 인간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와 마주한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손끝 하나에도 중심이 있었고 발끝 하나에도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 유연함은 오히려 어떤 강한 무력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황제들조차 그의 존재를 궁금해했습니다. 영락제는 여러 차례 장산풍을 조정으로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산풍은 끝내 그 부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울타리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장산풍은 평생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병든 이를 치료하고 길을 잃은 이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본래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고통은 또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흔든다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사람들은 그를 신선에 가까운 인물이라 불렀습니다. 제갈량이 천하의 흐름을 읽고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지략가였다면 장산풍은 인간의 내면을 다스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해하는 도인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세상을 움직였다면 장산풍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그들이 남긴 울림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장산풍이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강함보다 중요한 것은 부드러움이라는 것입니다. 큰 바위를 깨뜨리는 것은 종종 물방울이었고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은 바람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담긴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태극권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이 철학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그 모든 전설을 뒤흔드는 존재, 허브인입니다. 그녀는 가장 가혹하고 어두운 시대였던 진나라 말기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손에 이상한 무늬가 새겨진 옥을 쥐고 있었다고 전해지며 100일도 되기 전에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이 세상에 내려보낸 징조라고 불렀고 그녀의 삶은 그 별명에 걸맞게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허브인은 단순히 신비한 능력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흐름이 움직이기 전 그 방향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보이면 그 사람은 훗날 크게 성공했고 누군가에게 눈물을 보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자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미래의 틈새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진나라 말기는 혼란과 피바람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왕조가 흔들릴 때 허브이는 늘 조용히 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세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침착함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어떤 이는 그녀가 인간이 아니라 운명을 매만지는 존재라고 속삭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브이는 작은 읍의 관리였던 한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당시 주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브이는 그의 눈 속에서 묘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언젠가 천하를 얻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비웃었고 그녀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남자는 바로 유방이 되었고 역사는 허브인의 말을 증명했습니다. 허브인이 유방과 인연을 맺은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서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방이 위험해질 때마다 길을 내주었고 중요한 순간마다 조용히 방향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전쟁이 불타오르던 어느 밤, 적군이 그들의 거처를 기습했을 때 허브인은 아무런 설명 없이 유방을 먼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지 오래지 않아 그곳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허브인의 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장수의 생사를 가르고 그녀의 눈빛 하나는 전쟁의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황실 내부에서도 그녀를 경계하는 세력이 많았지만 그녀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뒤로 물러나 있었고 세상의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허브인이 낳은 아들 유왕은 후에 효문제가 되어 한나라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 좋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허브인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아들을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렸고 그가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제국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허브인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예언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무언가였을까? 성인들도 풀지 못한 난제 앞에서 그녀는 마치 조용히 웃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자기 자리에 놓여 있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허브인의 존재는 동시에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고 사랑하면서도 경계했습니다.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한나라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브인은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지 하늘의 뜻은 언제나 흐름 속에 있다고. 제갈량 역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략으로 유명했지만 허브인의 능력은 그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천하의 변화를 계산했다면 허브인은 변화가 일어나기 전 이미 그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전략도 계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천재라고 부르기보다 하늘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칼도, 군대도, 책략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명을 이해했고 필요할 때 한 줄의 말로 방황하는 시대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남긴 영향은 조용했지만 강했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시대를 초월한 마지막 기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웅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전장에서 이름을 떨쳤고 누군가는 정치의 중심에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한 5명의 기제는 그들과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지 않고도 전쟁을 움직였고 권력을 쥐지 않고도 제국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루는 흐름을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5명의 특징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였습니다. 노자는 자연의 이치를 보았고 귀국자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었습니다.
강태공은 역사라는 큰 물결을 준비했고 장산풍은 내면의 흐름을 다스렸습니다. 허브이는 그 흐름 전체를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등장했음에도 같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울림은 바로 세상을 이해하는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갈량이 지혜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의 시대를 완성한 인물일 뿐, 시대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이 5명의 기재는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제갈량이 완성도를 추구했다면 이들은 본질을 추구한 사람들이라고. 그것이 그들을 분리시키는 본질적인 차이였습니다. 만약 이 5명이 서로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형태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자의 고요함과 귀국자의 날카로움이 만난다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철학 위에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강태공의 인내와 장산풍의 깊은 통찰이 결합되었다면 새로운 왕조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허브인의 흐름을 읽는 능력까지 합쳐졌다면 어쩌면 시대 자체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란 그런 만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시대에서 태어났고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서로 다른 퍼즐 조각처럼 역사 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퍼즐을 모두 모아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자연의 흐름 앞에서는 작아지고 그 흐름을 이해하는 자만이 시대를 넘어선다는 진실입니다. 이 5명의 기재는 겉으로 보기엔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은둔했고 어떤 이는 전쟁을 설계했고 어떤 이는 무술을 만들었고 어떤 이는 운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세상을 얕게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욕망, 권력의 본질, 자연의 흐름, 시간의 방향, 그 모든 것을 함께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가르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노자의 말은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귀국자의 지혜는 인간관계를 읽는 힘을 줍니다. 강태공의 기다림은 인내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장산풍의 태극권은 균형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허브인의 통찰은 큰 흐름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들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였습니다. 그들은 욕망에 흔들리지 않았고 힘을 휘두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침착했고 권력이 흔들릴 때에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이 조용한 선택들이 결국 수백 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가장 강한 힘은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영웅담보다 고요하게 세상을 흔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오래 머무릅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안에서 계속 울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5명의 기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사유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과 행동은 시대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신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전설이라 부르지만 그들의 본질은 인간이었습니다. 다만 보통 인간보다 깊이 보고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느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위대한 기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5명의 기재가 남긴 흔적과 그 뒤에 숨은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볼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그 흐름은 인간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혜를 무기로 삼지 않았고 지혜 그 자체를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울림을 남깁니다. 노자가 떠난 뒤 세상은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갔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황제들에게 피가 되어 흐르고 백성들에게 숨이 되어 스며들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그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노자의 흔적은 삶의 모든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귀국자의 제자들이 중국 대륙을 뒤흔들던 시절에도 그 자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지 않았고 제자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는 가장 강력한 존재였지만 가장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강태공은 기다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순간을 위해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얻기 위해 뛰어다니지만 강태공은 기회가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문왕이 그를 알아본 순간 강태공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장군들은 힘으로 승리를 얻으려 했지만 강태공은 사람의 마음에서 승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군주의 마음을 읽었고 백성의 마음을 들었고 장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전쟁 없이 승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던 그는 진정한 의미의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단순한 승리보다 깊고 넓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장산풍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의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것을 세상이 말하는 언어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몸은 자연과 하나였고 그의 마음은 세계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태극권은 그래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의 움직임을 담은 길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산속에 머물며 남긴 가르침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법, 흐르는 힘을 이용하는 법, 자신을 억누르지 않는 법. 장산풍은 세상과 싸우지 않고도 세상을 이기는 길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의 정점이었습니다. 허브인의 인생은 더 조용하고 더 신비했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로 제국의 흐름을 바꾸었고 선택 한 번으로 왕조의 운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예언자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방과 효문제가 역사에 남은 이유도 허브인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미래와 현재를 잇는 다리와도 같았습니다. 허브인은 권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에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세속의 욕망이 사람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 침착함이 바로 그녀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 5명의 기재는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고 서로 다른 언어로 세상을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말하려던 것은 같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흐름을 만들고 흐름이 역사를 만든다는 진실. 이 진실을 꿰뚫어본 이들이 바로 시대를 초월한 기재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역사는 수많은 사건을 기록했고 수많은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야기한 5명의 이름은 유난히 조용하고 또렷하게 빛납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화려한 엄적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깊은 물속의 돌처럼 조용히 가라앉아 시간 속에서 점점 더 큰 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파문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노자의 고요한 철학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고 그의 말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귀국자의 깊은 지혜는 인간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강태공의 기다림은 기회란 스스로를 향한 믿음 위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장산풍의 태극권은 균형의 미학을 세상에 남겼고 허브인의 통찰은 흐름을 읽는 자가 시대를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5명의 가르침은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천재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비범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욕망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깊이 이해하려 했습니다. 지혜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스스로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떤 전쟁이나 큰 사건보다 더 강렬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울림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제갈량이 가장 빛났던 이유는 한 시대를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5명의 기재는 시대 자체를 움직이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흐름을 바꾸고 방향을 틀고 때로는 문명 그 자체의 기초를 다시 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제갈량의 지혜는 깊었지만 이 5명의 지혜는 그 깊이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차원의 차이가 있었다고. 만약 우리가 이 5명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흥미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본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이에는 여전히 같은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계속되고 갈등은 반복되며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사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힘을 따를 것인가? 5명의 기재는 그 질문에 조용히 답했습니다. 자연을 따르라. 마음을 읽어라. 기다림을 잃지 말라. 균형을 유지하라. 흐름을 보라. 이 5가지 길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이며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책 속의 한 구절, 바람 속의 한 소리, 마음 속의 한 질문, 어디에서든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그들은 말합니다. 흐름을 따르라.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그들은 말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그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과거의 지혜는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5명의 기재는 말했습니다. 흐름을 이해하는 자만이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혜는 언제나 시대를 넘어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소음 너머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까? 5명의 기재가 남긴 길은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분명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명의 기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사유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깊은 지혜와 조용한 힘이 앞으로의 삶에서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더 많은 숨겨진 역사와 잊힌 지혜를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고 함께 어둠 속에 또 다른 진실을 찾아 나서 주세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